50대보다 에너지 넘치는 93세의 비밀. 50살처럼 움직이는 93살 노인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자기보다 나이가 절반이나 어린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을요. 저는 최근 한 비범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해준 이야기는 노화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살 때보다 93살인 지금이 더 활기차다고 느껴져요. 제가 그 비결을 묻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지난 30년 동안 매일같이 해온 6가지 간단한 습관 덕분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60대, 70대, 80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바로 그 6가지 황금 습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비싼 치료법이나 복잡한 관리법이 아닙니다. 현재의 나이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습관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지났거나 혹은 그런 분을 돌보고 있다면 이 영상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은 은이나 좋은 유전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매일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앞으로 30년 동안 지금과 같은 에너지와 명료함, 그리고 자립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6가지 인생을 바꾸는 습관을 탐구하는 동안 그 비전을 마음속에 간직해 보세요. 첫 번째 습관, 매일의 움직임, 혁명. 첫 번째 습관은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40살 이후 우리는 10년마다 약 8%의 근육량을 잃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러한 손실이 불가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움직임 접근법을 통해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8살의 은퇴한 교사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그는 숨이 차지 않고는 계단 한 층을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좌식 생활 방식이 실제 나이보다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김철수 씨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비싼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10분간 산책하는 것이었죠. 단 10분이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그는 아주 약간 더 힘이 세진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산책 시간을 15분으로 늘렸습니다. 석 달째에는 30분을 걸었고 몇 년 만에 최고의 컨디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 가구만을 이용해 간단한 맨몸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벽에 대고 하는 푸시업, 부엌, 조리대를 잡고 하는 종아리 들기 운동 같은 것들이었죠. 화려하지도 비싸지도 않은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 78살인 그는 이틀에 한 번씩 8km를 걷고 놀이터에서 손주들과 쉽게 어울려 놉니다. 이것의 과학적 원리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장은 혈액을 펌프질하는데 더 효율적인 됩니다. 폐는 용량이 확장됩니다. 근육은 힘과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뼈는 밀도 있고 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뇌로 가는 혈류와 산소가 증가하여 정신을 맑게 하고 기분을 좋게 유지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획기적인 연구는 12만 명 이상의 성인을 30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러 왔습니다. 하루에 단 30분만 걷는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35%, 뇌졸중 위험이 40% 낮았고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진정으로 황금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완벽한 날씨나 비싼 장비 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게 입구에서 더 멀리 주차하거나 거실에서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60대의 몸은 20대처럼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를 존중하면서 점차 힘과 지구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 단순한 만족이 아닌 장수를 위한 식사. 두 번째 습관은 음식이 약이라는 근본적인 진리를 중심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모든 식사는 질병과 싸우거나 질병을 키우고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신체의 영양 요구가 변하기 때문에 이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지며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영양소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 단순 탄수화물, 간편식에 의존합니다. 대구에 사는 72살의 할머니 이영희 씨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년 전 이영희 씨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으로 6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날을 피곤하게 느꼈고 간단한 것을 기억하기 어렵게 만드는 머릿속 안개, 즉 브레인포그로 고생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하나 더 추가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영희 씨는 먼저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지개 접시라고 부르는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최소 3가지 다른 색깔의 자연식품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녹색 시금치나 브로콜리, 주황색, 고구마나 당근, 빨간색 토마토나 파프리카, 보라색 양배추나 베리류 같은 것들이었죠. 그녀는 흰쌀밥을 퀴노아로, 흰빵을 발아 곡물빵으로, 설탕이 든 간식을 견과류와 과일로 대체했습니다. 그 변화는 놀러 왔습니다. 3달 만에 이영희 씨의 혈압은 정상화되었습니다. 6달 만에 의사는 그녀의 당뇨병 약을 줄였습니다. 1년 만에 그녀는 애쓰지 않고도 14kg을 감량했고 관절염 통증이 현저히 줄었으며 에너지 수준이 치솟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정신이 몇 년 만에 가장 맑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한적인 식단을 따르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이 노화하는 신체에 진정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어떤 음식이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는지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100세까지 사는 지역인 블루존의 연구는 일관된 식단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100세인들은 대부분 식물성 식품을 먹고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며 생선과 콩류 같은 저지방 단백질을 포함하고 가공식품과 첨가당을 최소화합니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서양식 식단을 먹는 사람들보다 심장병 위험이 30% 낮고 평균 5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분표가 필요 없는 자연식품에 집중하세요. 접시의 절반을 다채로운 채소로 채우고 손바닥 크기의 저지방 단백질을 추가하고 아보카도나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고 고구마나 현미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수분 섭취 또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은 줄어들지만 물에 대한 필요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매일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활동적이거나 더운 기후에 산다면 더 많이 마시세요. 적절한 수분 섭취는 관절 윤활부터 뇌 기능, 독소 배출에 이르기까지 신체의 모든 기능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습관, 매일의 두뇌 훈련을 통한 정신 건강. 세 번째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노화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정신적 예리함을 잃는 것을 다룹니다. 하지만 여기 힘을 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여러분이 어떤 나이에서든 더 나은 기능을 위해 뇌를 말 그대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5살에 스페인어를 배우기로 결심한 89살에 은퇴한 교수, 윤 교수님의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그녀에게 너무 늙었다고 언어 학습은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교수님은 심오한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육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 저항이 필요한 것처럼 뇌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녀는 하루에 단 15분씩 휴대폰으로 간단한 스페인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도서관의 회화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자막과 함께 스페인 영화를 보았습니다. 5년 후 그녀는 스페인으로 여행 가서 완전히 스페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 만큼 유창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언어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학습이 그녀의 전반적인 인지 기능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윤 교수님의 기억력이 향상되었고 문제 해결 능력이 날카로워졌으며 자신감이 치솟았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일반적인 노화 관련 쇠퇴 대신 개선을 보인 그녀의 인지 검사 결과에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학습으로 뇌에 도전하는 힘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기존 경로를 강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지 예비능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노화 관련 정신 쇠퇴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인지 예비능이 높은 사람들은 뇌가 노화의 징후를 보이더라도 정신 기능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한 획기적인 연구는 70세 이상의 성인 1300명을 4년간 추적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자극적인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경도인지 장애 발병 위험이 30%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은 단지 공식적인 학습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사고에 도전하는 책을 읽는 것, 퍼즐과 두뇌 게임을 푸는 것,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는 것,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림, 음악, 글쓰기와 같은 창의적인 취미를 추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핵심은 새로움과 도전입니다. 십자말 풀이가 너무 쉬워지면 스도쿠를 시도해보세요. 스도쿠를 마스터하면 악기를 배워보세요. 피아노를 연주한다면 기타를 시도해보세요. 뇌는 새로운 도전과 다른 종류의 사고방식을 통해 성장합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최소 30분을 집중적인 주의와 학습을 요구하는 활동에 사용하세요. 이것은 어려운 책을 읽거나 퍼즐을 풀거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복잡한 대화를 나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60대 뇌는 수십 년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어 특정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 실제로 이점을 줍니다. 여러분은 맥락을 이해하고 아이디어 간의 연결을 만들 수 있으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방식으로 배우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인간관계의 힘. 네 번째 습관은 아마도 가장 과소평가되었지만 가장 강력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친절하거나 사교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특히 나이가 들면서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는 인간의 행복에 대한 가장 오래된 연구에서 나온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부분은 이것입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사망률 영향을 미칩니다. 조기 사망 위험을 26% 증가시키고 거의 다른 어떤 요인보다 인지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강원도에 사는 68살의 미망인 박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박정숙 씨는 점차 사회 활동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독서 클럽에 가는 것을 멈췄고 친구들의 저녁 식사 초대를 거절했으며 대부분의 날을 집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6달 만에 그녀는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며 기분이 점점 우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정숙 씨의 급격한 쇠퇴를 걱정한 딸은 그녀에게 단 하나의 사회 활동, 즉 지역 동물 보호소에서 일주일에 2시간 자원봉사를 해보라고 설득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그것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장난기 많은 동물들에게 둘러싸여 박정숙 씨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하는 날을 고대했습니다. 그녀는 동물에 대한 사랑을 공유하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6달 후 박정숙 씨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녀의 기억력은 날카로워졌고 에너지는 돌아왔으며 남편이 죽은 이후로 경험하지 못했던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를 주 3일로 늘렸고 노인들을 위한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외로움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번성했습니다. 사회적 관계 뒤에 있는 과학은 심오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게 교류할 때 우리 몸은 종종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을 방출합니다. 이 강력한 화학 물질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심지어 우리가 더 잘 자도록 돕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또한 기억, 추론,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자극합니다. 건강 및 사회행동 저널에 발표된 한 획기적인 연구는 16,000명의 성인을 13년간 추적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은 약한 사회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보다 생존 가능성이 50%더 높았습니다. 그 효과는 운동, 비만 또는 흡연의 영향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6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인생이 자연스럽게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일상적인 직장 상호작용을 줄입니다. 자녀들은 직장과 가족을 위해 멀리 이사갑니다. 건강 문제는 이동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시설로 이사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수십 명의 친구나 끊임없는 사회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너 개에서 5개의 의미 있는 관계만으로도 사회적 관계에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는 실용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원, 가꾸기 클럽, 걷기 그룹, 독서 클럽 또는 취미 단체와 같이 여러분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그룹에 가입하세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명분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세요. 이는 목적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모두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도서관 또는 노인센터에서 수업을 들으세요. 화상통화와 소셜미디어 또는 메시징 앱을 통해 멀리 있는 가족 및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세요. 만약 당신이 선천적으로 내성적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의 깊고 의미 있는 우정은 여러 개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여러분이 가치 있고 이해받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는 규칙적이고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5번째 습관, 젊음의 샘으로서의 수면. 5번째 습관은 여러분이 매일 밤 하는 것이지만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바로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치나 게으름의 표시가 아닙니다. 수면은 여러분의 몸이 가장 중요한 수리 및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양질의 수면 없이는 다른 모든 건강한 습관들이 그 효과를 상당 부분 잃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수면 패턴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우리는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더 일찍 일어나며 더 얕게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수면을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일부 변화는 정상이지만 만성적인 수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74살의 은퇴한 엔지니어 최민준 씨를 만나보세요. 수년 동안 최민준 씨는 그가 노인 수면이라고 부르는 것에 시달렸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안락 의자에서 잠이 들고 밤에 여러 번 깨며 낮에는 멍하고 집중력이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의사가 나쁜 수면이 말 그대로 그의 뇌와 몸을 더 빨리 늙게 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기 전까지였습니다. 최민준 씨는 수면을 그것이 가진 중요한 건강 습관처럼 다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주말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일관된 취침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침실을 더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화면을 보는 것을 멈추고 대신 책을 읽거나 차분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아침 햇볕을 쬐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약 3주가 걸렸지만 그 결과는 인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최민준 씨는 밤새 잠을 자기 시작했고 상쾌하고 정신이 맑은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기억력은 극적으로 향상되었고 기분은 안정되었으며 에너지 수준은 치솟았습니다. 그의 의사는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의 혈압과 혈당 수치의 개선에 놀랐습니다. 양질의 수면 중에 일어나는 일이 건강한 노화에 매우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는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글림프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몸은 조직을 복구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성장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면역 체계는 감염과 싸우는 항체와 세포를 생성합니다. 심박수와 혈압이 감소하여 심혈관 시스템이 쉬고 회복할 기회를 줍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성인들은 심장병, 당뇨병 및 인지 저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정기적으로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평균 6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수면의 지속 시간만큼이나 수면의 시기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체의 생체 리듬, 즉 내부 시계는 자연적인 빛의 주기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일관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은 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더 나은 수면의 질과 주간의 각성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일관된 수면 스케줄을 설정하세요. 몸에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편안한 수면 전 루틴을 만드세요. 이는 부드러운 스트레칭, 독서, 명상 또는 차분한 음악 듣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침실 환경을 수면에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섭씨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암막 커튼이나 안대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어둡게 하고 필요한 경우 귀마개나 백색 소음기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카페인은 체내에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알코올을 제한하세요.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리게 만들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방해합니다.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어난 지 1시간 이내에 아침 햇볕을 되세요. 낮잠을 자야 한다면 20분 정도로 짧게 하고 밤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오후 3시 이전에 자세요. 6번째 습관, 장수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6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다른 모든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성 스트레스를 다룹니다. 일부 스트레스는 정상적이고 심지어 유익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몸과 뇌에 독이 됩니다. 그것은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가속화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거의 모든 노화 관련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노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이 크고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짊어지는 건강, 재정, 가족 또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같은 지속적이고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입니다. 이 만성 스트레스는 몸을 지속적인 경계 상태로 유지시켜 단기적인 비상사태를 위해 만들어진 스트레스 호르몬을 시스템에 넘치게 합니다. 경주에 사는 65살의 은퇴한 간호사 송은주 씨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은퇴 후 송은주 씨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즉 성인 자녀들의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 은퇴 자금이 충분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만성적인 걱정은 그녀를 나이보다 늙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피로, 기억력 문제, 잦은 질병을 경험했으며 의사는 이를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습니다. 송은주 씨의 전환점은 손녀가 그녀에게 간단한 호흡법을 가르쳐 주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송은주 씨는 자신이 마음 챙김 호흡이라고 부르는 것을 10분간 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생각이 판단 없이 오고 가게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걱정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15분을 할애하여 걱정거리를 적고 의식적으로 나머지 시간 동안 그것들을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송은주 씨는 잠을 더 잘 자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석 달 만에 그녀의 에너지는 증가했고 잦은 감기는 멈췄습니다. 6달 만에 그녀의 기억력은 향상되었고 삶에 대해 더 낙관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걱정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들이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평화를 훔치도록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노화에 대한 과학은 명확하고 우려스럽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세포 노화의 지표인 염색체의 보호 캐빈 텔로미어를 단축시킵니다. 그것은 심장병, 당뇨병, 암 및 알츠하이머병에 기여하는 신체 전반의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그것은 수면을 방해하고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며 기억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러한 효과 중 일부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단 12주 동안 스트레스 감소 기법을 실천한 여성들은 텔로미어의 상당한 연장을 보여 본질적으로 세포 노화를 늦췄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기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심호흡 운동은 스트레스 반응에 대응하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은 만성 스트레스로부터 축적된 신체적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 마음 챙김 명상도 스트레스 요인에 더 차분하게 반응하도록 뇌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또한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제 중 하나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태우고 신체의 자연적인 기분, 상승제인 엔도르핀을 방출합니다. 단 10분의 산책조차도 정신 상태를 스트레스에서 평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습관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5분에서 10분이라도 매일 스트레스 감소 연습을 개발하세요. 이것은 심호흡, 명상, 부드러운 요가 또는 단순히 자연 속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걱정 시간 기법을 연습하세요. 매일 특정 시간을 정해 걱정을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놓아주세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신체 활동을 사용하세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산책을 하거나 즐기는 어떤 움직임이든 하세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삶의 좋은 점을 정기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감사를 키우세요.
이 간단한 실천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여 젊음의 노화를 향한 당신의 길. 이 6가지 황금 습관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각각이 다른 것들을 향상시킵니다. 매일의 움직임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좋은 영양은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뇌 기능을 지원합니다. 정신적 자극은 사회적 상황에서 당신을 참여시키고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건강한 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어려움 속에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양질의 수면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줍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는 수면을 개선하고 더 나은 음식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50살 때보다 93살에 더 활기차다고 느끼는 여성은 이 6가지 습관을 모두 따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걷고 주로 자연식품을 먹고 탐욕스럽게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가까운 우정을 유지하고 수면을 우선시하며 명상을 실천합니다. 그녀는 6가지 습관을 한 번에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 하나의 습관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몇 주 동안 연습한 다음 다른 습관을 추가하세요.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직전입니다. 당신이 취하는 각각의 작고 일관된 행동은 미래의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억하세요.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가는지는 대체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6가지 습관은 당신이 노년기까지 독립성, 에너지, 그리고 기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80대의 자신은 당신이 오늘 내리는 선택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 6가지 습관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에 당신의 다짐을 공유하고 젊음의 노화를 향한 이 여정에서 서로를 응원합시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행동을 취하도록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인생을 바꾸는 습관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화를 위한 더 많은 증거 기반 전략을 위해 구독하세요. 당신의 최고의 시절이 과거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6가지 황금 습관과 함께라면 그것들은 당신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